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바로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글로벌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수출 제조업 국가인 한국의 증시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민낯을 조금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광혁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요새 연간 전망을 쓰고 있잖아요. 예. 네, 좀 힘들죠? 예, 힘들고 뭐 팀장이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뭐 3천을 깨고 내려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은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수출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에 수출이 555억 달러가 나왔거든요. 예. 상당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병목 현상으로 초과 수요,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배경도 좋고 수출 금액도 좋았는데 한국 증시는 그때부터 또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단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이런지 한번 자세히 얘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병목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쫙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병목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말로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못 따라가지고서는 결국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정의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쉽게 해석을 하자면은 왜 운전을 하실 때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차가 많아져도 길이 막히지만은 차선 한쪽에서 사고가 나도 길이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 수요 증가라는 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 5개월 바짝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목 현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올라가서 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레귤러성의, 그러니까 변칙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국 수출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수출한 물건의 개수 곱하기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을 보통 보잖아요. 네. 그럼 수출 물량은 올라가요.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물량 자체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10월까지 발표가 됐는데 10월까지 수출 금액의 증가율이 28%가 증가했습니다. 누적으로. 근데 물량의 증가율이 10월까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2%예요. 가격만 올라갔던 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게 과연 수요 증가냐라는 질문을 해왔을 때 네. 가격만 올라갔지 물량은 수출이 더 많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수요 증가로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때는 공급이 소위 말해서 쇼크 받으면서 수요도 같이 쇼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공급이 쇼크를 받았지만 수요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디선가 막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아니, 수요가 좋다라는 거는 아까 물량 얘기로 보면 마이너스 2%이긴 하지만 초과 수요 얘기를 많이 해요. 초과 수요. 어디서 보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재고나 이런 거 재고를 보면은 예. 너무나 낮다. 예. 뭐 물량 같은 거 이 공급이 막혀서 그런 거지, 공급을 좀 혀를 뚫어주면 뭐 해운이 좀 움직인다든지 노동력이 투입돼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트럭으로 배달해주면 금방금방 재고를 쌓아서
결국 경기 회복에 가속화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재고도 좀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소매 재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이제 레포트를 보실 때 재고가 모자란다라는 대부분의 차트는 네. 소매 재고가 이렇게나 빠져 있습니다라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생산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재고를 보는, 그러니까 제조업 재고나 기업 재고는요, 과거의 추세선을 뚫고서는 이미 재고가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재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매 재고는 이제 소매 업체까지,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까지 얼마나 재고가 쌓여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자동차를 파는 데를 제외하고 나면은 예. 사실은 그것도 추세선을 92년 이후의 추세선으로 보셔도 뚫고 올라가 있어요. 자동차도? 자동차만 제외하고 제외하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이 뭐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돌고 있는 게, 자동차가 뭐 하나를 받으려면 뭐 5개월, 6개월이 네. 걸린다. 이게 수요 증가를 예상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는 뭔가 생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은 네. 나머지로 봤을 땐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네. 번째로는 이 재고가 보통 생산을 하면은 바로 그 소매업체의 재고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바다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이동시켜 가지고 항구에 하역을 하고, 그거를 트럭을 실어 가지고 각자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항구 쪽하고 해운 쪽하고 요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운송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그 아시아로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보낼 때 네. 빈 박스로 보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애들은 물건을 채워가지고 보통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빈 박스로 보내가지고 아시아에서 물건 받아가지고서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빈 박스로 보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라도 절약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마치 뭐 어떤 얘기랑 같은 거냐면, 소매 업체에는 지금 재고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공장에서는 생산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소매업체 재고가 지금 한 70 정도고 필요한 게 100이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100을 만들었는데 바다 위에 30이 있는 거예요, 항구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투자 더 할 거다, 공장 더 지을 거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마치 바다에 있는 거 30이 있는데도 공장에서 30 더 만들어 가지고서는 보낼 거다. 그러면은 바다 위에 30이 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오히려 수요가 많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공급망이 해결되어 가면 그렇죠. 대려 공급이 갑자기 많아져 버리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기 나오는 게 과잉 공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되면 아까 수출로 가면 우리가 가격으로 버텼잖아요. 그렇죠. 공급이면 당연히 가격이 빠지겠죠. 가격이 수출 빠지는 더 안 모습.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이제 민감하게 반영하는 애들이 네. IT 업종 쪽이 IT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반도체가 미리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예, 하락을 예. 했다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재고나 이런 게 낮다고 해서 뭐 리스타킹, 즉 재고를 재추적해야 되는 수요라든지 예. 뭐 수요가 괜찮으니까 공급은 이제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그냥 공급이 일시에 많아질 수도 있다. 요거를 그렇죠.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제일 알기 쉬운 예가 뭐냐면요, 원래 공장을 이제 100%를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네. 보통 공장을 한 85% 정도 돌리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공장을 돌리는 게 76% 정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진짜로 생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80% 이상은 적어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라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지금의 수요에서는 한꺼번에 공급이 늘어나면 또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 예. 만약에 고용이 더 되고 예. 미국을 중심으로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미국이 고용이 되면 수요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이 공급이 많더라도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일 큰 그 전제 조건은 돈이 있어야
뭘 산다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정부에서 줬어요, 현금으로. 미국에서도? 너네 이거 사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끝났거든요. 9월 6일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업수당 주는 거나 이런 건 다 끝나가지고, 그거는 끝난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인력을 구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질 임금은 현재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른 게 워낙에 세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오히려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업에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서비스업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요즘에 인기 좋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서비스업은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이제 치과 치료 받으시고 그렇죠. 머리 깎으시고 손톱 하시고 이게 전형적인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 그거는 좀 그게 그렇다. 조금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의 수요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소득이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당연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원래 경기 침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비스업은 절대 안 빠져요. 100m로. 원래 그렇죠. 예,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항상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구간에는 물건을 사는 그런 게 회복의 신호니까 요번에도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그러면은 물건을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줄어든 게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회복되는 거는 사실 다른 나라들한테 해당되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맞을 것 이렇게 같아요.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통상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위기가 오면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서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리니어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제조업이 푹 부러졌다가 이제 수요가 살면 제조업이 올라오면서 한국 시장도 맞습니다. 좋고 이머징도 좋았는데, 예. 이번 정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서비스가 없으니까 서비스가 푹 부러지고 예. 집에서 있으니까 제조업이 먼저 발생해 버리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이전의 경기 회복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완전 반대경을 생각하셔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예. 이제는 오히려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좋지만, 예. 아니면 미국마저도 조금 비싸다는 영역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봐주기에는 다소 다른 그런 방향을 가야 그런 된다.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그렇죠, 보셔야 그렇죠.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얘기할 때 코로나 회복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경제를 예상하기가 편해지시겠죠. 그리고 좋아지는 산업에 대한 예상도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런 네. 부분은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다만 서비스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좋던 언택트 종목들을 네. 얘네들 서비스니까 코로나 끝나고 좋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아. 컨택트 업종 서비스업이 좋아질 수 있는 애가 뭔지를 좀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컨택트. 네. 그러면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게 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한국 시장에는 위험 요인, 기회 요인으로 따지면 참 판단하기 어렵지만 예. 기회 요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는 한국 증시 자체는 증시한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메타버스 얘기들 뭐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 이런 신산업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바이오에 관한 것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네. 2018년, 19년에도 그거에 좋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다가 그게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2020년, 21년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경제가 괜찮아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네. 코로나가 해결되면은 외국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수요가 나온다거나 성장성이 나온다라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경제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게 좋을지 찾아보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 자체가 우리가 보통은 수출이 좋았습니다.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테이퍼링도 실시했고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인상까지 가니 경제 회복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 사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국 시장에는
그렇진 않다. 좀 민낯 내지는 그 진실을 잘 파헤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광력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